이 건축하신 분도 제가 아는 친한 분이에요. 분인데 평당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비밀이랍니다. 그거보다 좀 더 든다. 원가는 한 다 라고 생각하시고, 안녕하세요, 경매대마왕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 회원님이 건물을 신축했다 그래서 잠깐 구경 왔어요. 다가구 주택인데 이렇게 지었다고 하는데 전 맨날 이제 밖에서 보는 사람이라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둔감합니다. 뷰만 보죠. 아, 뷰 좋네요. 자, 여기 현장은 평택 고덕입니다. 제가 고덕에 나와서 이 신축 건물에 왜 들어와 있냐, 신축 건물을 지어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고덕과 같은 어떤 대규모 공장,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인구의 증가에 따라서 고덕 인근에 이런 다가구 집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집가 또는 집값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고덕은 이제 한물 같다 그래야 되나요? 왜냐면 처음 이 땅을 샀을 때보다 피가 최소 5억 원 더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조금 이제 늦은 감이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아직 늦지 않은, 제가 비밀 공개합니다. 비밀 1번 원삼. 원삼은 고덕과 다릅니다. 고덕은 삼성이 들어오고 그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도시에서 수요자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원삼은 신도시가 없어요. SK가 들어오고 거기에 가장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들어오지 다 그냥 시골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단순 무식하게 얘기하면 이 원삼의 SK 하이닉스에 가까운 땅일수록 엄청난 수요가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1부 끝났습니다. 2부 남사, 삼성입니다. 남사는 SK처럼 공사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남사에 삼성전자 반도체가 들어오는 그 인근에 부동산을 지금 사면 이제 앞으로 공사나 아니면 직원들의 그 수요가 엄청날 것이며, 거기에 따른 집가 상승 및 집값 상승이 상당히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자, 고덕은 제가 이미 나름 완성된 집에 와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원삼이나 또는 남사 이런 데 가셔가지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가까운 부지에 집을 사든가 아니면 집터를 사셔갖고 이런 식으로 건물을 지으면 그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네는 일종 주거지역입니다. 나름 신도시다 보니까 규제가 심해요. 여기는 이제 네 가구, 5가구밖에 못 짓는데, 제가 원삼에 가보니까 거기는 가구 수 제한이 특별히 없습니다. 원룸을 뽑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앞으로 들어올 대규모 공장에 토지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저는 좀 둘러보다 갈 건데요. 이 건축하신 분도 제가 아는 친한 분이에요. 분인데 평당 지어주셨다고 했는데 비밀이랍니다. 그거보다 좀 더 든다. 원가는 한 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조금만 더 가까이 오세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첫째는 여기 이제 고덕이라는 동네죠. 고덕은 삼성과 신도시가 붙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여러분들 파주 LG 혹시 들어보셨나요? 거기는 LG만 딸랑 이렇게 있어요. 이게 다 그냥 땅이었어. 근데 고덕은 특이하게도 고덕 신도시가 이렇게 붙었죠. 제가 왜 그 말을 하냐면, 이제 앞으로 들어올 것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 2개만 얘기하면, 하이닉스 신도시 없어요. 그냥 하이닉스만 딸랑 들어온단 말이야. 그리고 어디야 지금 남사에 들어오는 삼성, 그것까지 현재는 그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옛날로 돌아가서 LG 같은 경우에 여기 딱 지니까 기숙사에 수용이 안 되니까 이 동네가 난리가 난 거야. 아무것도 없는 땅들이. 그게 원삼 하이닉스의 앞으로의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거긴 아니고, 그냥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이어도 들어가 보면 분수도 있고 극장도 있고 다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장이 아니야, 그런 동네는요. 첨단 공장은. 그런 공장이 딱 들어오면 거기에 이제 먹고 쓰고 하는 공간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부동산을 사서 이거 시세가 얼마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런 단순 계산이 아니라 좀 복잡한 계산을 했는데, 원상 거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그때 몇 평이었는지 기억나세요? 2,000평이었어요. 2,000평. 금액은요? 300. 그렇죠? 그럼 2, 3은
60억이에요. 땅값 60억. 자, 그때는 134평, 145평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잘라갖고 했지만 그냥 한 채당 땅 150평. 그리고 건물 150평. 계산하기 쉽죠? 근데 이제 150평을 치면은 2000평이니까 10개는 훨씬 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도로 빠지지 못 빠지지 하니까 그냥 10개. 이해 가셨죠? 그러면 150평짜리 땅에 150평짜리 건물을 10개를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채를 접을게요. 150평에 700이면 10억이죠. 맞죠? 10억이죠. 그럼 1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0채면 얼마죠? 100억이에요. 그럼 땅 플러스 건물값 얼마죠? 160억. 그쵸? 우리가 그때 한 채 얼마에 팔기로 했죠? 23억. 우리가 이제 수지 타산할 때 22억에서 24억 계속 했는데 23억이라 할게요. 그럼 10채. 그러면은 230억이에요.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한꺼번에 확 져갖고, 우리 무슨 대형 건설사가 아니니까 확 져갖고 확 이렇게 파는 게 아니라 한 채 짓고 한 채 입상에 팔고, 그 돈 갖고 한 채 짓고 한 채 팔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제 고덕도 받고 앞으로 들어올 원삼이나 이런 걸 보면 첫 번째는 그 지역이 앞으로 먹고 자고 쓰고 할 공간이 크게 부족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왕이면 경매나 금매물로 싸게 샀으면 좋겠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이 땅을 사면 뭐 하지? 이게 아니라 한 채 원룸 같은 거 하나 들어올 때 월세가 얼마 120 정도 나오니까 그 계산을 해서 건축비를 때려버리면 우리 건축비와 파는 매매가가 나올 것이다. 23억은 제가 23억이 거기 시세입니다가 아니라 120만 원씩 12가구가 들어오면 10가구만 치면 12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1400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23억에 파는 건 그리 무리가 아니다. 그리고 최저 60에서 최대 80% 대출까지 껴서 팔아주니까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무리가 아니다. 그래서 나름 가깝고 싼 거라고 저는 그걸 생각해갖고 한번 교육을 해드렸던 거고, 또 정보가 하나가 나왔어요. 또 그 동네 500평짜리 좀 넘는 게 하나 나왔대요. 그게 만약에 또 좋다면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 한번 써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00이 졌대요. 근데 좀 더 줘야 된답니다. 원가가 700이고 한 50만 원 남겨줘야 지겠다. 지금 그런 연락이 온 것 같아요. 700에 못 지겠다 자기는. 하여튼 뭐 그래도 아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면 돼? 제가 하는 건데 만약에 하면 건축을 하시게 되면 700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근데 보통은 한 700 좀 넘는가 봐요. 지금 교육이니까 700이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윤 당연히 750은 받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정도 선에서 이 정도 건물이 나온다 생각이 들고,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렇게 외관 같은 거 말고 이건 어때? 이 건물은? 이 실내 좋다 나쁘다? 뭐 그냥 단순하게 좋다. 아니 보통이다. 보통? 좋다 반, 보통 반. 나는 이런 거에 조예가 없어갖고 맨날 밖에서만 보고 안에서는 잘 안 봐가지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여쭤본 거고. 그럼 뭐가 아쉬운 점이 좀 있어요? 아니 난 들어오자마자 이 TV 어디다 놔야 되지? 이런 생각만 하고. 근데 이제 이분도 조금 남길 텐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우리 원상권 우리가 기획을 한다. 그럼 1번은 23억에 팔고요. 점점 더 가격이 올라갑니다. 똑같은 임대료를 받아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10% 받는 걸로 팔고 8%, 7% 이렇게 팔아버리면 총액이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뭐 3에서 4만 명까지 유동인구가 있는 그런 단지는 앞으로 유심히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까지.